악시온의 소리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벨탑과 타이타닉입니다. 그 바벨탑을 세워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아주 굉장히 그 징벌을 당해서 언어가 하나로 통용되었는데, 이 언어가 여러 언어로 흩어지면서 서로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면서 그 바벨탑을 건립하던 일이 중단되었다. 이런 얘기가 창세기 10장과 11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구약성서 창세기에만 기록된 얘기가 아니고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족들, 거기 길가메시 그 서사시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또 바벨탑과 같은 그런 거대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피라미드를 세워보자, 이러한 이야기가 또 그 멕시코에 그 마야족들이 그 피라미드를 세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수메르족들이 지구라시라는 엄청난 건축물을 세우면서 하늘에 닿는 그렇게 높은 그런 건물을 지어보자. 또 그 다음에는 미국의 그 인디안들도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 그 민족들에게 그 민속 설화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 바벨탑 사건과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장소와 민족과 국가와 이런 거를 총괄해서 하나님보다 더 나은 그런 인간의 능력이다, 이런 거를 과시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인간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고 표적을 보이라, 유대 사람들이 자꾸 표적을 보이라 그러는데, 표적이 있고 징후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것만을 그거를 승인하고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모든 세계,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징조가 없다. 하나님이 직접 지구를 만들고 옆에 화성도 만들고 그러시는 걸 내가 본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 일이 없고 인식하지 못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5개의 감각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포착하고 그럴 수 없는 그런 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이고,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징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바벨탑을 쌓았을 때는 눈에 보이는 엄청난 이런 거를 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이 공통적으로 인간이면은 지구촌에서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국가든지 공통된 그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 그 민속 설화 속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구약성서 창세기 10장과 11절에 기록된 내용만이 아니고 여러 그런 소스에서 바벨탑 사건과 유사한 이야기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바벨탑 사건과 타이타닉 사건과는. 타이타닉은 20세기 초에 1910여 년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것도 타이타닉 배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것을 그냥 세워놓으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 하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큰 그 물에 떠다니는 그런 선박을 제조했다. 이건 눈에 보이는 인간의 위대한 아주 엄청난 업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이런 게 징후가 없는 거, 이런 것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눈에 보이는 그런 기술 개발을 했다든지, 인간이 엄청난 집을 지었다든지, 또는 그런 타이타닉과 같은 거대한 배를 만들었다든지,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서는 언어를 완전히 흐트러뜨려서 인간이 서로 그 교신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앰비션, 그러한 그 굉장히 노력, 이런 것이 중단됐다. 언어의 혼잡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런데 타이타닉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여건이 벌어졌습니다. 타이타닉뿐 아니라 그때 당시 그 대서양에 떠다니던 배들은 전부 다 그 무선 통신, 와이어레스 마르코니, 그 마르코니라는 이태리 사람이 그 무선으로 전파를 보낼 수 있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르코니가 무선 그 통신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이 되고 1840년 50년대 일입니다. 그때 마르코니가 그러한 와이어레스로 무선으로 전기의 어떤 그런 거를 형태를 여기저기로 전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무엘 모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부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음과 긴 음, 따따 이렇게 이런 거를 조합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0에서부터 9까지 숫자를 몰수로 코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파벳 문자까지도 몰수로 코딩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몰스 코드로 통해서 대서양에 그 떠다녔던 선박들은 한 가지 그 언어 방법입니다. 모르스 무선 통신입니다. 이 한 가지로 모든 것을 그 연락하고 뭐 서로 협조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이타닉 사건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카나다의 할리팩스 그 근처에 케이프 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었습니다. 섬입니다. 그 섬에 케이프 레이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그 송신 타워를 그걸 거기다가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 일대의 그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그 통신 중계탑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뉴욕, 카나다, 그 다음엔 뭐 바다 건너 그 대서양을 건너서까지 이렇게 해서 소위 대서양 시대에서는 한 가지 언어입니다. 마르코니의 무선 통신과 모르스 부호입니다. 그거 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바벨탑에서는 한 가지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 사건은 흩어진 언어를 다 조합해서 모르스 부호로 무선 통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언어로 아주 굉장히 빠른 방법으로 무선 통신할 수 있는 이런 통신 체계가 있어서 바벨탑 사건보다 더 유리한 그런 입장에서 무엇을 만들 수 있고 무슨 일을 성공시킬 수 있고 이런 방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벨탑 사건이 그 미완성으로 끝났는데 그러한 거대한 일을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아니하냐. 바벨탑 사건이 언어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미완성이 됐다. 이유가 그렇다면은 이 타이타닉의 경우는 모르스 부호로 그 마르코니의 그 무선 통신하는 그 한 가지 언어로 대서양 일대에 운행하는 그 기선들, 그 배들 서로
통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타이타닉이 그 침몰하는 데 있어서 서로 그 통신이 돼가지고 돕고 이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타이타닉이 침몰했는가 이런 겁니다. 타이타닉이 그 침몰한 그 장소 거기 바로 한 10마일 정도 굉장히 가까운데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타이타닉보다는 작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뭐 한 1000여 명 정도 구조해서 태울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큰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그 통신원이 있었는데 이게 무선 통신이죠. 이 마르코니와 모르스부호로 하는 통신원 이름이 에반스입니다. 에반스. 그 에반스 통신원. 그 다음에 타이타닉에는 필립스입니다. 이름이 필립스라는 통신원이 있어가지고 이 에반스가 자기네들이 지금 정박하고 있는 주변에 굉장히 많은 그 빙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행하던 그 운항을 정지하고 일단 서 있다. all engine 스톱한 상태다.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는 조심하시라 하는 경고 그런 몰스 전신을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타이타닉에 있는 필립스가 거기다가 답신을 보낼 때 너희들 지금 당장 이걸 끄라. 내가 지금 케이프 레이스하고 교신하고 있는데 방해가 된다. 그런 그 빙산이 떠서 위험하다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거지. 우리는 지금 뉴욕으로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선박 일지나 운행상 그 빙산과 충돌된다는 두려움은 아주 없고 그런 거는 필요 없는 거고 빨리 뉴욕에 도착해야 되고 이런 거의 일정에 대해서 케이프 레이스에 있는 그 중앙통신소 거기다가 지금 교신하고 있는데 네가 왜 방해를 하냐 당장 끊지 않겠느냐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통신원 에반스가 그러냐 그래서 아주 자기는 끄고 그냥 잠자고 말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가까이 있는 배에다가 구조 그 교신을 보내도 이 에반스는 다 끄고선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에 있는 필립스가 통신원으로 막 여러 군데 통신하는데 먼 데 있는 카르파치아에서 그 통신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조하러 간다. 시간 얼마 걸리냐? 그러면 4시간 걸린다. 그겁니다. 바로 옆에 있었던 캘리포니아 배에서는 금방 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통신원은 그냥 그 무선 통신기를 껐습니다. 끄고 그냥 침대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타이타닉에서 막 욕을 하고 우리가 지금 케이프 레이스에 소위 이 통신 센터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지금 뉴욕하고 교신하기 바쁜데 그따위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당장 끊으라 말이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그것도 오만불선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빙산에 충돌하는 건 걱정 안 한다 이거지. 충돌하면 빙산이 깨진다. 그런데 그런 워닝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당장 끊어라. 우리는 지금 케이프 레이스하고 교신하고 있다. 그 케이프 레이스가 그게 그 대서양 지역의 그 선박들이 운행하는데 그 교신하는 것을 중개하는 중개 통신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미 그 20세기 초에는요. 이 마르코니의 무선 통신과 모르스 부호가 굉장히 보편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군 통신 전쟁 제1차 대전, 2차 대전에도 전부 이 마르코니 이 시스템 모르스입니다. 그리고 전보를 보낸다 그러면 모르스를 보내면은 받은 데서 다시 번역을 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신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스 부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스 코드와 모르스 부호로 모든 그것이 한 가지 언어입니다. 흩어진 바벨탑으로 인해서 서로 흩어진 언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언어 수단으로 통신이 가능한 것이 모르스 부호였습니다. 이 모르스 부호를 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던 때에 이와 같은 타이타닉의 침몰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흩어뜨려서 여러 언어가 있어서 의사소통이 불편해도 우리는 반대로 모든 의사를 단일화해서 모르스 부호로 통신할 수 있는 정확한 그 교통수단, 언어, 하나의 언어를 개발했다. 이겁니다. 이래서 굉장히 교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때와는 정반대되는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벨탑과 타이타닉의 경우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